목표에 닿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첫 생각에 불을 활활 붙여주는 것, 사회적 체면 또는 내면의 검열관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에너지의 심장부에 도달하는 것, 피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보고 느끼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금일은 책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글쓰기에 관한 책이지만 비즈니스, 운동, 관계,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의 명쾌한 통찰을 던져주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책의 첫 내용은 첫 생각과 만나서 거기서부터 글을 퍼낼 때 당신은 싸움에 나선 전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처음에 우리가 글을 쓸 때 이 자신을 향해서 이 달려드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런 힘들이 몰아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보통은 겁을 먹고 중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글쓰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항상 이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내가 쓰는 글이 정말 형편없이 느껴지거나 글을 쓰면서 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글을 계속 써내려가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저자는 이 글쓰기 수업을 실제로 하는데요.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이 울음을 터뜨리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글을 쓰다가 자신의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멈추지 말고 계속 쓰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이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야지만 이 저 반대편 심장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은 흘리는데 눈물을 넘어서서 진짜 진실을 파고들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이 글쓰기 훈련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제한된 시간 동안 글을 써보는 것이라고 해요. 시간 제한을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제한을 두고 그 시간에 무조건 글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실제로 글이 완성되는데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데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손을 계속 움직여라. 이 방금 쓴 글들을 읽기 위해서 이 손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쓰는 글들을 조절하려고 하다가 계속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편집하려 들지 말라. 가 두 번째입니다. 설사 쓸 의도가 없는 글을 쓰고 있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철자법이나 구두법 등 이 문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백을 남기고 이 종이에 그려진 줄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맞춤법을 항상 맞추려고 틀린 부분을 계속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마구 쓰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내가 어떤 이 글이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고 논리적 사고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핏줄로 자꾸 파고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나 이 벌거벗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냥 무조건 더 깊이 파고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 숨은 에너지를 발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피상적으로 계속 쓸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이 별로 어떤 감흥도 주지 않고 감동도 주지를 않는 거죠. 이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엔 깊숙이 자신의 내면 안으로 이 에너지의 심장부에 파고 들어야지만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마음이 보고 느끼는 것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지키면 실제 마음의 이 정말 괴팍하고 변덕스러운 마음의 정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생각은 이 에고와의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통제하려고 드는 이 논리적인 메커니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은 영구불변하고
견고하고 지속적이며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세계는 불변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만약에 당신이 자신의 의식 차원을 넘어선 글을 쓸 때 그것이 있는 그대로 사물의 진실을 나타낸 것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글들이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죠. 실제 글에서 이 느껴지는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이 좋은 글들을 보면 실제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 저자의 에너지가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자신의 의식 차원을 넘어선 글을 썼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에고라는 짐을 벗어 던지는 순간 이 더 큰 조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어째서 이 첫 생각에 이처럼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첫 생각은 참신함이고 영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감이 오는 순간에 당신은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번뜩이는 첫 생각과 만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존재로 변화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되게 영적이고 뭔가 종교적인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 저자는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주의 무한한 이 생명력과 연결되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 때 진짜 글이 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막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현재 존재할 때 세상은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첫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그대로 풀어주고 이 에너지를 풀어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정은 한꺼번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눠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글쓰기도 결국에는 훈련인데 이 훈련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보통은. 글쓰기를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때, 그냥 영감이 떠오르면 해야지,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진짜 훈련하듯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뭐 축구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자기의 일을 하든 훈련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오랜 시간의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새로운 일을 할 때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당장 무언가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그냥 건너뛰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글쓰기에도 그런 훈련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쓰기를 정말 매진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글을 쓰는 사람도 없고 종이도 없고 펜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글 쓰는 행위만이 글을 쓰고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궁극의 경제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어떤 이게 몰입의 순간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과거에 이 책을 쓰면서 도서관에서 이제 밤을 새 본 적이 있는데 밤 11시, 12시 정도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노트북을 가지고 막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처음에 글을 쓸 때에는 집중도 잘 안 되고 내가 무슨 글을 쓰고 있나 막 그러면서 계속 망설여지는 이 글을 쓰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뭐 1시, 2시가 넘어가면서 계속 이제 집중을 하니까 그때는 정말 이 글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에고의 그런 검열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막 썼더니 정말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이 인식이 안 되는 순간까지도 느껴봤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진짜 이제 몰입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순간은 정말 완전한 정적, 그리고 생각도 없어지고 모든 게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딱 새벽에 도서관을 나서면서 그 느낌은 어떤 행복감보다도 진짜 강렬하고 짜릿했어요. 그런 기분들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 자신이 진짜 몰두하고 몰입하게 되면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고요. 이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자신의 일에서든 어떤 뭐 그림을 그리든 다 똑같죠. 그리고 사물들 속으로 파고들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그 윌리엄즈라는 사람이 이 생각이 아니라 사물 속으로 파고들라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 꽃이라고 했을 때 그냥 꽃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뭐 해바라기, 튤립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고 그 속으로 깊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물을 깊이 관찰하고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보려고 노력하면 이 하나의 모래에서도 세상을 보고 이 한 송이 들꽃에서도 이 천국을 본다라고 윌리엄 브레이크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봐주면 그 사람과의 훨씬 더 친밀도,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요.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물과의도 그렇고요. 어떤 일에서도 이거는 정말 똑같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정말 준비를 하려다 보면 이 글을 깊이 있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심 있게 계속 반복해서 들여다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의미가 확실히 처음에 읽을 때와 나중에 5번, 10번, 20번을 읽을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일에서든 이 부분은 당연히 적용이 동일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글을 이제 사랑하고 활용을 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남의 글을 좋아하는 거, 당연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뭐 그 사람의 글을 내가 탐내고 막 그 베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 남의 글을, 진짜 좋은 글을 자신의 걸로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작가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다른 사람들, 다른 작가들의 좋은 글들을 계속 접하고 그 글들을 필사해 보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 걸로, 자기의 글로 순화를 시켜서 내 언어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글을 쓸 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글들이 내 몸속에서 완전히 소화가 돼서 흘러나오게 되면 진짜 멋진 글들이 그때부터 이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글들을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능력을 부러움만 하고 질투만 하지 말고 내 걸로 만드는 게 그래서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에서 울려 나오는 이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바깥에서부터 쏟아지는 어떤 비평도 무섭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그 불편한 말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불안정하고 자기 혐오나 이 두려움에 쌓인 존재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은 피하려고 하잖아요. 회피하려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면하는 순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진짜 보기 싫은, 대면하기 싫은 그런 모습을 직접 대면하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을 가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계속 그 자신의 모습, 자기네 두려워하고 정말 게으르고 보기 싫은 그 모습과 대면했을 때, 그때의 자신이 훨씬 더 이 견고해지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쓰레기와 퇴비에서 피어난 글쓰기만이 이 견고한 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어느 곳에서부터도 도망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이 목소리와 대면하고 그것들을 극복했을 때 이 바깥에서 쏟아지는 어떤 비평도 무섭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과의 소통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란 결국엔 자신의 강박관념에 대해서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자주 출몰해서 괴롭히는 것, 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것, 자신의 육체가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로 엮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도 이 저자가 수업에서 이 자신을 괴롭히는 요소들을 적게 한다고 해요. 자신이 깨어있는 동안 각자의 강박적 요소에 대해서 이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결국엔 글로 이 정리된 이 목록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강박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자신의 글의 소재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박증을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박증을 쓰다 보면 자기 스스로 힐링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실제 예술가들 중에 그렇게 자신의 상처와 이 아픔,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소재로 오히려 사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글쓰기도 똑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오히려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글쓰기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자신의 사고 속에 똑바로 서 있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말을 할 때 뭐뭐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러지 않을까? 나 이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라는 거죠. 직설적으로 이거는 푸른 거 같아가 아니고 이건 푸른 거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글을 써야지만 이 글에서 힘이 실리고 자신의 사고도 똑바로 서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신감이 붙는다는 건 결국에 내가 말을 하면서도 그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이렇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끊어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멀리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이제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쓰다가 끝맺으려고 하는 거죠. 끝맺어 놓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충분히 밀고 나갔다고 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앞으로 밀고 나가라는 거죠.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조금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서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조금 더 끝을 보는 거죠. 이런 훈련들이 완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 순간을 뛰어넘는 그런 끝에 힘을 더 발휘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외로움이란 들판 속을 계속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즐기는 법을 배울 필요도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언제나 불확실함에 부닥치게 됩니다. 감각은 무뎌지고 둔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 이 조절력을 잃어버린 상태, 결과물이 진짜 어디에서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게 확실하지도 않고 이런 글쓰기의 무지와 암흑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와 암흑의 장소에서 출발한 글쓰기가 결국에는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진정한 천재의 목소리가 탄생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일에 접근해 나가는가? 그리고 그 일에서 어떤 가치를 얻는가 하는 점이 진짜 중요한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느껴지는데요.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 그 일을 하는 태도가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 접근하는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정말 잘 해 나갈 수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얻는 가치들이 훨씬 더 달라지거든요. 자, 이 글을 쓸 때 여기에서 예를 들는 부분이 이 나탈리 이 저자의 친구가 해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탈리, 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저 계단, 너의 집, 현관, 자동차, 옥수수밭, 그리고 구름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글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실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의 범위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 사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 서로를 관통하면서 글을 썼다고 해요. 실제 저자는. 그래서 관통하는 글쓰기만이 이 흐르는 피가 땅에 스며들듯이 다른 곳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쓸까요? 이 두 가지도 이제 중요하고 근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비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무슨 너무 허황된 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포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작품들, 진짜 좋은 작품들은 어떤 마음에서 나올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어떤 걸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좋은 에너지로 좋은 작품들,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때는 뭔가 진짜 그 사람에게 이걸 해주고 싶은 마음, 뭔가 이걸 주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고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그 결과물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도 똑같이 자신이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이게 진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면 그게 진짜 좋은 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을 쓰는 이유, 목적도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비즈니스에서도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장사의 신이라는 책을 쓴 저자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 오는 손님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장사를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이유, 일본에서 그렇게 장사를 정말 잘하는 그 저자 또 이 손님들에게 하나하나 관심을 쏟고 그들이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항상 살피면서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또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글에서는 이 산만한 정신을 뚫고 지속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훈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글을 쓰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산만한 정신을 뚫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엔트로피라고 해서 우리 정신은 계속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산만해지고 혼란해지는 카오스로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뚫고 지속적으로 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의 계속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혼란 속으로 가려고 하는 자연스럽게 혼란스러워지는 이 정신을 계속 질서 있게 만드는 과정들이 진짜 이제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건 글쓰기에서도 똑같고 우리의 어떤 일을 하면서도 똑같고 운동을 하면서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만들어내가는 과정. 결국에는 무의식과 의식이 만나서 서로를 깨닫고 이 하나가 되는 시점. 이 시점이 진짜 이제 작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